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인 페이스리프트한 카니발 중간 등급 노블레스에 이어서 노블레스보다 무려 350만원 정도 비싸진 최고 등급 시그니처에 대해서 그래비티가 최고 등급 아니냐고요? 그래비티는 쉽게 말해서 일단 시그니처 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스타일 옵션을 기본화하였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블랙 그릴과 장식, 블랙 휠, 사이드 스텝, 각종 몰딩, 그런 친구들이 추가된 블랙 패키지라 보시면 되고, 시그니처에다 스타일 넣은 게 5110만원, 그리고 그래비티는 이보다 약 60만원 정도 비싸니까 시그니처 스타일 넣은 거에다가 60만원 정도만 추가하면 그래비티 외형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비티가 들어간 다른 기아차들을 보면 중고로서도 인기가 꽤 있어서 60만원 정도는 거의 다 보존되는 편이다. 나는 조금 더 특수한 외형, 어차피 나는 크롬을 싫어해서 차 출고하고 나서 랩핑으로 크롬을 지우려고 했어 하시는 분들은 아싸리 그래비티로 가셔도 좋겠죠. 아무튼 오늘은 시그니처가 과연 350만원의 값어치를 할지, 김치냉장고 한 대 값을 할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죠. 첫 번째는 기존 인조 가죽이 천연 가죽으로 바뀌면서 기존 약간 칙칙했던 브라운 컬러에서 이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그러니까 밑등급들은 무조건 왼쪽 컬러였는데 최고 등급 시그니처부터는 오른쪽에 요 코튼 베이지 컬러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튼 베이지 들어갔네? 좀 시트가 밝네? 하면 무조건 최고 등급 시그니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전면부 크래시 패드와 도어 가니쉬의 블랙 하이그로시, 실내에 은은하게 들어오는 앰비언트 무드램프, 일렬 도어에 이렇게 박음질인 스티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옵션들이 하나 둘 모이면 실내가 조금이라도 더 고급스러워진다. 그리고 운전석에 쿠션이 조금 더 빠방하게 들어가면서 나를 조금 더 감싸주는 느낌이 드는 에르고 모션 시트. 요건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없었는데 원래 제네시스급, K8, 그랜저 그 정도급에 들어가던 친구인데 이제는 카니발에도 들어간다. 약간의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대기아 차량 통틀어서 처음 선보이는 옵션인 시트벨트의 조명, 운전석의 메모리 시트, 내가 차량에서 하차할 때 시트를 뒤로 당겨주는 이지 액세스, 그리고 후진할 때 사이드미러 거울을 알아서 하향을 해주는, 이게 필요할까 생각이 들겠지만 저도 지금 이게 들어간 차량과 안 들어간 차량을 번갈아 가면서 타는데 이게 주차할 땐 정말 편리하구나. 물론 이제 골목에서 후진할 땐 얘가 알아서 내려가는 바람에 뒤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불쌍함은 있지만 주차를 할 때는 확실하게 편하다. 그리고 2열에 220V 인버터가 들어가면서 TV나 충전기 같이 낮은 전력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전자레인지 꼽아버리면 아시죠? 그리고 멀티존 음성인식, 예를 들어서 헤이 기아 창문 올려줘 하면 차가 알아서 창문을 올려주는 기능. 저 이거 최근에 써봤는데 진짜 앞에 가서 부시고 싶을 정도로 인식이 잘 안됐던, 아직은 프로토타입인 것 같다. 요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옵션을 총평해보자면 이 정도에 350이면 좀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밑등급 노블레스에서 선택도 할 수 없었던 건 코튼 베이지 인테리어,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 앰비언트 라이트, 도어 스티치, 에르고 모션 시트, 시트벨트 조명, 메모리 시스템과 이지 액세스, 후진 연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220V 인버터, 멀티존 음성인식. 그러니까 대부분의 옵션이 이 최고 등급 시그니처에 와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옵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 친구들은 이제 필수적인 편의 옵션 이런 것보단 그냥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친구들, 혹은 내장재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주는 친구들,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가성비를 찾는다면 중간 등급이나 중간 등급 노블레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 카니발은 기본 등급 쪽이 제일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최고 등급 시그니처의 기본 차값은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5010만원, 중간 등급 노블레스는 350만원 저렴한 4650, 또 기본 등급 프레스티지는 470만원 더 저렴해진 4180, 요 정도가 나오고요. 프레스티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집으로 치면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건조기, 스타일러 그 정도까지는 있는 구성이라서 기본 등급이지만 스포티지로 치면 거의 준풀 옵션 그 정도의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가성비를 쫓아 하시는 분들은 지난 프레스티지 영상을 보시고 계산기를 잘 뒤돌아보시면 좋겠죠. 아무튼 시그니처는 5010만원,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도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100만원 상당의 스타일로 기존 요렇게 생겼던 MFR 타입 방식, 그러니까 반사판을 사용하는 LED 헤드램프 방식에서 이렇게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면서 야간에 조금 더 먼 거리를 비춰주고 시인성도 깔끔하다. 그리고 LED 안개 등 방향지시등 또한 요렇게 LED로 깔끔하게, 턴 시그널은 직역하면 그냥 방향지시등이다. 그리고 LED 테일램프, 기존 요렇게 생겼던 약간 요란했던 18인치 휠에서 요렇게 완전 네모네모한 스펀지밥 친구로 바뀐다.
카니발하고 훨씬 어울리게 바뀌었죠. 아무튼 이렇게 바뀌는데 요거는 외장 옵션이다 보니까 그냥 100% 자기 만족 겸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스타일이 들어갔는지 뭐한지 그냥 카니발이다. 요거는 그냥 본인 만족 겸. 근데 시그니처까지 왔는데 스타일을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쉽긴 하죠. 요거는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140만원 상당의 컴포트로 중간 등급 노블레스부터 선택할 수 있고 2열에도 통풍 시트, 2열 전동 시트, 또한 기존 천연 가죽을 조금 더 가공해서 더욱더 부드럽게 만든 나파 가죽. 밑등급 노블레스에선 나파 가죽이 아니라 이 옵션을 선택해야지 천연 가죽이 적용된다. 그리고 확장형 센터 콘솔, 3열에도 충전 단자, 산타페에서 재미를 봤던 살균 수납함, 에어컨 살균 기능, 그냥 에어컨 필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2열의 편의성을 확실히 끌어올려주는 친구. 하지만 인조가죽과 천연가죽은 차이가 정말 크지만 천연과 나파는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차이 나진 않기 때문에 밑등급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체감은 약간 줄었다. 요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돈이 아깝진 않은 친구. 그리고 다음은 105만원 상당의 스마트 커넥트로 밑등급에서도 동일하게 선택해야 하는 친구고요. 1열에 내가 스마트 키를 갖고 도어에 터치만 해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터치 타입 핸들, 내가 짐을 들고 있거나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정말 편리한 친구. 그리고 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 스마트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키2, 또 지문 인증으로 시동도 걸거나 카페이를 쓰거나 각종 인증에 쓸 수 있는 기능. 또 최근 현대기아 차량에서 재미를 많이 보는 디지털 센터 룸미러, 그러니까 후방 촬영 영상을 요렇게 룸미러에다가 투영을 해준다. 요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센터미러도 그렇고 터치 타입 도어 핸들, 디지털 키, 요 친구들의 체감은 거의 전동 트렁크와 맞먹는 그 정도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시승차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본인 쓰임새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75만원 상당의 안전 편의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로 기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대항차, 정면 대항차까지만 인지하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제는 교차 차량, 측방 접근 차량, 추월시 대항차까지 인지하고 내가 회피를 하려고 핸들을 돌릴 때 조금 더 확실하게 감아주는 회피 주행 보조 기능까지. 그리고 기본 등급 붙어있던 스마트 크루즈에 이제는 내 운전 스타일을 연동해서 차간거리 조절이나 가속 정도 그런 거를 차가 학습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에 이제는 고속도로의 진출입로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투로되면서 조금 더 지능적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내가 방향 지시등만 켜도 알아서 차선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후석 승객 알림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친구는 내가 고속주행이 많다면 선택했을 때 후회될 건 거의 없고요. 이 드라이브 와이즈와 후스럴 헤드업을 선택하면 정말 고속도로 달리기용 머신이 된다. 고속도로에서 정말 편하게 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120만원 상당의 모니터링 팩으로 서라운드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모니터를 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리모트 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존 전방과 후방에만 있었던 주차 센서가 이제는 측방에도, 그리고 내 스마트 키로 차량을 앞뒤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렇게 들어가는데 옵션 값이 저렴하진 않지만 카니발이 이제 국산차 중에서 덩치가 승용차 중에선 거의 최고인 만큼 서라운드 모니터는 솔직히 후회될 게 없다. 선택했을 때 이거 괜히 넣었네 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다. 요것도 시승차를 한번 보시고 본인의 쓰임새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나는 운전을 잘해서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막상 써보면 그래,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낫네. 그리고 나중에 되팔 때도 값어치가 있는 친구기 때문에 아무튼 선택했을 때 후회될 건 크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120만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2, 전면부 촬영 영상에다가 내비게이션 정보를 얹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빌트인 캠은 그냥 순정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정보도 좋아, 현재 속도, 제한 속도도 다 좋아. 하지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듯 내가 스마트 크루즈를 켰을 때 앞 차량과 알아서 가다 서다 하는 거를 간격을 줄였다가 넓혔다 하는 걸 앞유리에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귀찮게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설명드린 드라이브 와이즈와 함께라면 고속주행에서 너무 편하다. 요거는 취향에 맞춰,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60만원 상당의 크렐 사운드로 이거를 왜 밑등급들에선 선택을 못하게 해놨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 8개의 일반 스피커에서 4개 늘어난 12개의 크렐 사운드로 카니발급이면 그래도 14개까지는 최소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적당한 값에 적당한 성능, 내가 차량 내에서 노래를 자주 듣는다면 선택했을 때 후회될 건 없는 친구, 시그니처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80만원 상당의 듀얼 썰루프로 팰리세이드처럼 요렇게 천장에 2개가 들어가는 썰루프인데 요거 역시 시승차를 직접 눈으로 보시고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시그니처의 기본 차값 5,010만원, 여기에 스타일, 컴포트, 드라이브와이즈, 모니터링 팩 이렇게 4가지를 추가한다면 5,470 정도가 나오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이 값에 더하거나 빼서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오늘 할부금 역시 이견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기타 비용을 제외한 5,135만원을 전액 할부 시 현대기아의 평균금리 5%대 중반 기준 36개월에 약 155만원, 60개월에 99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86만원, 36개월에 135만원, 선납금을 1,500 납부한다면 36개월에 120만원, 60개월에 76만원, 선납금을 2,000 납부한다면 60개월에 66만원, 36개월에 105만원, 선납금을 2,500 납부한다면 36개월에 90만원, 60개월에 57만원, 선납금을 3,000 납부한다면 60개월에 47만원, 36개월에 75만원, 선납금을 3,500 납부한다면 36개월에 60만원, 24개월에 87만원, 60개월에 38만원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